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 2월 20일 오후 5시 37분이네요. 지금 오전보다 지금 22명이 늘었죠. 예, 104명이네요, 지금. 음, 큰일입니다. 여기 104명에서 그 22명 중에서 21명은 그 31번 환자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청도 쪽이라고 했는데, 그죠? 지금 코로나19로 응급실 폐쇄가 속출하고 있고요. 대구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근처에 있는 그 구미공단 그쪽에도 지금 폐쇄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쪽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회사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장은 폐쇄가 돼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 폐렴 증상으로 지금 사망하신 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진 여부 검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 확진 판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사망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온 게요, 그 2월 17일 날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마 우한 쪽 같아요. 그쪽 일선에서 이제 치료 중인 의사분이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목격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중증 환자겠죠. 그분들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네요. 근데 그 의사분이 이야기하신 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 익사 증상으로 익사 있죠. 물에 빠져가지고 그 익사 증상처럼 호흡 곤란이 온대요. 그 호흡 곤란을 호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몇 분 동안은 의식이 또렷하대요. 또렷하다가 이제 마지막 숨을 내뱉기 전에 이제 최후의 발작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발작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런 증상이 이제 익사랑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익사를 하는 이유는 폐에 젤리 상태의 분비물이 가득 찬대요. 폐세포에 이제 젤리 같은 분비물이 가득 차니까 이게 산소를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 흡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압의 산소를 공급을 해도 폐가 흡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익사를 하는 것처럼 사망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폐에 있는 분비물 같은 그런 걸 이제 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중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래 빼는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빼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폐 부분에서 말단 부분에 이제 젤리 같은 분비물이 형성이 된대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염증 같아요. 그죠? 어차피 폐렴이니까. 그 염증을 빼기 위해서는 폐에 깊숙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폐 말단까지 닿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중국의 그 바이러스 전문가 중남산이라고 하는 분이 며칠 전에 그 시체 도구를 해부를 해봤는데 생각 외로 폐섬유화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대요.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의 경우는 폐섬유화는 많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폐 내부에서 점액질이 발견되었다. 젤리 같은 점액질이 발견되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17년 전에 발생했던 사스와는 다른 점이죠. 네, 그리고 그 의사분이 이제 치료 과정을 소개를 하셨는데요. 보통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면 기관 삽관이 아닌 일반 방식으로 산소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산소 마스크를 뭐 씌운다든지, 뭐 이런 코로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일반 산소 마스크를 이용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지켜보고요. 그렇게 보다가 이제 산소 포화도가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 범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이제 호흡기 쪽은 이제 문제가 없다. 호흡기 부전의 위험성은 이제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악화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이제 일반 호흡기로 한 2시간 정도를 예, 지켜본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기관 절개가 들어간대요. 예, 기관을 절개해 가지고 이제 호흡기를 예, 꼽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인공폐 있죠. 인공심폐기라고 하는데 예, 에크모를 달게 되는 거예요. 에크모를 찾아보니까 예, 이런 형식이네요. 그죠? 기계에다가 이제 정맥하고 동맥 쪽으로 여기 관을 연결을 시키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적으로 그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을 해가지고 폐가 하는 기능을 대신 해주는 기계인가 봐요. 이게 에크모라고 하고요. 기관 삽입 같은 경우는 그 보통 그 일반 환자들한테는 시행을 하지 않고요. 그 중증 환자들한테만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도 조건이 있대요. 병균이 없는 음압병실에서만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의료진이 확보가 되어야 된대요. 기관 삽입을 하게 되면 그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료진이 그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기관 삽입을 일반 병실에서 하게 되면 가래를 빼거나 그 호흡 기관에 이제 자극을 줄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분출이 돼요. 음압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병실에서 하게 되면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거죠. 기관 삽입을 하게 되면 완치율이 10% 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호전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삽관을 하지 않는다. 예,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네, 그리고 그 의사가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특효약은 나오지 않았다. 에이즈 치료제 로피나비르하고 리토나비르를 같이 쓴다고 그랬죠. 예, 그게 지금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중증 환자가 이제 위독해지지 않게끔 예, 그렇게 조금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예,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이제 제기했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어라고 하네요. 렘데시비어도 이제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대요.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증 환자들이 위독해지는 것을 막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보다는 이제 에볼라 치료제가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획기적인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지금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중국에. 그분 1000명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했는데 1000명 중에 10명 미만 1000명 중에 10명 미만 어떤 자료에서는 지금 3명에서 5명이라고 나오고요. 예, 어떤 데서는 1명 미만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1% 정도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의 감염률을 보이는데 에이즈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1% 미만이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이제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예, 지금 확실하게 증명된 게 아니에요. 지금 임상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일반인들한테만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지금 군대 내부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로는 나오지 않겠죠. 예, 하지만 그 군대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많아서 지금 격리된 군인들이 많이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특히 남쪽에 있는 그 해남도 그쪽에 사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해군 잠수함 기지가 있어요. 그 잠수함 기지에 함장이 1월 말인가 그때 격리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게 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제 밀실이잖아요. 예, 그 좁은 밀실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쪽에 같이 탔던 그 해군들, 예, 그 해병들도 전부 다 이제 같이 격리가 됐다. 그 숫자가 한 160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반 경제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영향을 군대 내부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시키고 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한번 보죠. 예, 이게 지금 신강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강 이게 경찰이래요. 지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죠. 이유 없이. 예, 이렇게 쓰러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배를 공격해서 호흡 부진이 오게 되면 이렇게 쓰러지지를 않죠. 이게 앉죠, 그죠?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숨을 가쁘게 쉰다든지 예, 그런 게 나올 건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러져요. 이런 게 지금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쓰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심장 근육 그러니까 심근경색을 예, 의심한다고 해요.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폐뿐만 아니라 예, 심장, 예, 뭐 신장 여러 가지 모든 기관들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도 아마 그 심근경색 같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응급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중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유 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물건을 살 때, 예, 뭐 접촉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그죠? 예. 사는 간에 지금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돈도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로 갖다 받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체포를 해요. 예, 무조건. 이분들 방호복을 입고 있지만 이분들 경찰입니다. 경찰 공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 제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 공안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폭행을 했대요.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분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을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치면 119죠. 예, 119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내보니까 그분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안 쪽에서 그러면 이제 화장터로 보내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응급대원들은 자기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예, 그냥 가버리고요. 이제 공안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화장터로 실 것 같다. 예,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주 그 비도덕적인 거죠. 이게 아주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는 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부분 예, 아주 잘못된 행위인데요. 우리나라도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확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라고 봐야 돼요. 예, 비교적 예, 중국에 비하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속해요. 지금 이제 확진자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제 104명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1000명까지 넘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심각해져요. 모든 이동 막히게 돼요. 이동하라고 해도 이동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예, 사회 시스템, 사회적인 물류, 우리가 기존에 지금 누리고 있던 이런 혜택들을 거의 못 보는 거예요. 병원은 당연하고요. 이제 음식 문제, 이는 다양한 부분에서 단절이 오는 거죠. 네, 이는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1000명 수준까지는 넘지 않게끔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교류, 예, 사람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그냥
자율 판단으로 맡겨놓으면요, 안 돼요. 지금 전파자가 지금 슈퍼 전파자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각 도시에 몇 명씩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그게 사실이고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정상이 안 나타날 뿐이죠.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식이에요, 지금. 무조건 어떤 도시마다 슈퍼 전파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핵무기급이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가 안 되고요. 근데 얘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숙주를 찾는 거예요. 얘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사람 몸을 숙주로 삼아야 돼요. 예, 그걸 삼으려 그러면 사람을 자꾸 접촉을 해가지고 확산을 시켜야 돼요. 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방법은 이제 사람끼리 교류를 안 하는 거죠.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이 숙주도 언젠가는 참여하는 거죠. 예, 언젠가는 그렇겠죠. 이제 그 단계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적 교류, 인적 이동을 자제를 하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게 통제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뭐 중국 이상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게 좁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뭐 정부 탓을 하고요. 이렇게 해도 너무 늦어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슈퍼 전파자가 지금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차단을 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그 성격상.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는 언젠가는 와요. 이대로 두면. 이게 빠르고 늦고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미리 차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 그 조류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돼지열병,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대처 잘했잖아요. 일단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통제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 간의 교류를 안 하고요. 예, 모임도 안 하고요. 예, 일단 최대한 건신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지역에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요, 그 지역구 거의 폐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심적인 부담감도 문제예요. 상당히 심적으로 이게 다가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어차피 이제 문 닫게 돼 있어요. 모든 가게들 문 다 닫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 본다고 해도 감수를 해야 돼요. 그 부분을 감수를 해줘야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